자, 오늘은 D-100일 기념으로 성적 향상 대작전. 자,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태도에 대해서 한번 쭉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우리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친구들 제가 공특도 그렇고 항상 얘기하지만 공부는 가슴으로 하는 거야. 태도로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은 공부를 머리로 한다고 착각하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시험을 잘 못 보는 거거든요. 좋은 태도를 갖추면은 점수는 나오게 돼 있단다, 친구들. 근데 보통 어때요? 나쁜 태도로 공부하죠? 너네 100일 남았다. 조급할 거고. 자, 조급하니까 뭔가 빨리빨리 하고 싶고 빨리빨리 하고 싶다 보니까 이거 건드려 봤다가 그 다음에 또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효율적인 공부가 없을까 검색하고 또 이거 건드렸다가 그냥 이것저것 탐닉하느라 시간 쓰고 건드려 보기만 하고 탐닉하느라 시간 쓰고 건드려 보기만 하고 그걸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수험생이 엄청 많다. 그지? 솔직히 2등급 이하는 다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망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것부터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내가 필요한 공부에 딱 집중하는 거고요. 내가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해. 아무리 좋은 강의도요. 내가 무엇을 배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강의를 보시면 얻어갈 것이 없고요. 아무리 좋은 책이어도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갈 건지 생각하지 않으면 배워갈 게 없어. 일단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내가 주체적으로 강의, 교재와 같은 수단도 정할 수 있는 것이야. 그리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단을 수행했을 때 충실히 공부할 수 있겠죠. 너네 정말 충실히 공부해 본 적 있어? 나 이거 하나는 진짜 제대로 했다. 그렇게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있냐 이거야. 아, 나 국어 진짜 이거는 완벽하게 했어. 나 안 보고도 거기서 공부한 거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응? 기출분석 했겠죠. 뭐 기억 남는 거 있어요? 그걸로서 만들어진 책에 남들 앞에서 정말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선생도 많은데 학생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물론 네가 고정 100점에 수렴하고 있다면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많이 없다는 거야. 그죠? 99.5%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일단 나에게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본인 스스로 자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 이거 두 가지야. 알겠습니까? 저도 D-100일 되게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죠? 뭐 수능은 사실 뭐 그냥 갔어요. 그죠? 이미 그리고 내신 점수를 내봤을 때 저는 이제 우주선 만들고 싶어서 기계항공공학부 가야겠다 마음먹은 상태였거든. 근데 직윤 점수가 한 5점, 6점 남더라고. 직윤 6점 남으면은 떨어질 리가 없거든요. 뭐 제가 면접할 때 이제 면접관님을 이렇게 교수님을 이렇게 때리지 않는 한 뭐 무조건 합격이야.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제 별 감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회계사 100일. 개념 못한 과목도 있었어. 얼마나 이제 조급했겠어요, 너네처럼. 그죠? 그 다음에 디트는 제가 맨날 얘기하죠?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 디트 잘 봤다 그게 아니라 이때 시작했다는 걸 말하면서 너네의 마음을 제가 안다는 거야. 제가 이때 시작했다니까요. 이때 제가 말씀드리죠. 저 생명, 노베임, 저는 기계과예요. 뭐 배운 적도 없죠. 일반 생명이라는 걸 펼쳐본 적도 없어. 유기화학, 노베임, 몰루? 그 다음에 물리화학 어때요? 물론 1학년 때 배웠죠. 하지만 나는 회계사 공부하면서 물리화학을 다 등한시했어. 다 까먹었어. 내가 기억하는 거라곤 F는 FA, PV는 NRT. 뭐 이게 다야.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어떻게 디트 시험 봐요? 그나마 이제 짬바가 남아있는 거 국어 하나. 근데 국어도 손 놓고 있었으니까 다시 해야 돼. 그럼 이제 다 다시 해야 돼. 노베임. 이거는 완전 생노베. 이거는 기억에서 사라짐. 이것도 연습한 지 한 몇 년 지났어. 회계사 시험 보고 1년 지나고 그 다음에 디트 준비한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조급했겠니. 저도 그 마음 다 안다 이거야.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2차 시험이 6월이었는데 5월에 모의고사 봤을 때 평균이 30이었어요. 그래서 그 30점 맞은 시험지에 뭐 적어줬는 줄 알아요? 그 채점하는 사람이 포기하라고 적어줬어. 넌 안 된다. 그냥 1차 다시 보고 그렇게 준비해라. 적어주더라고. 근데 제가 이때 어떻게 이걸 다 극복했냐? 그냥 머리가 좋아서 극복했냐? 너네는 다 그렇게 치부하겠죠. 왜? 좋은 마인드로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못한 건 다 머리가 좋아서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
근데 그건 진짜 자기 발전을 막는 생각이야. 응? 본인이 제대로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다 남 탓만 하고 그냥 다 너는 잘났으니까 너는 어떠니까 그렇게 자꾸 외부의 요인으로 돌리면은 그냥 자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겠지. 그지? 분명히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너네가 필요한 공부 자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면 너네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응? 제가 뭐 머리가 엄청 좋겠어요? 다 머리 좋은 사람만 시험 봐요. 애초에 디트는 응시하는 사람의 70%가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야. 머리 나쁜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심지어 아마 이거 응시한 사람 중에 제가 학점이 제일 낮았을 거야. 왜냐면 지원자 평균이 3.6인가 그렇더라고요. 저런. 근데 저는 이제 회계사 붙고 놀았거든요. 그래서 학점이 이제 뭐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우니까 말할 수 없지만 좀 그래.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았겠어. 근데도 다 역전해 냈다. 왜 그렇다? 이것 때문이야. 공부 힘 때문이야. 그리고 너네가 정확하게 공부하는 힘을 갖고 있다면 너네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너네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제가 이때 어떻게 공부했냐. 물론 코멘트는 포기하라고 적혀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비웃었어. 왜냐하면 일단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틀 자체는 내가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이 시험 볼 때도 실천은 했기 때문이야. 다만 연습을 많이 못해서 느려가지고 답안을 다 못 썼어. 그래서 저는 이때 그 코멘트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답안에 진짜 딱 점수만 채점했지 거기에 담겨진 공부 능력은 채점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웃으면서 나는 합격할 건데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합격도 했고 제가 이때 재무회계 25점인가 맞았는데 이때 99점 맞았어요. 나를 믿고 나의 공부를 믿고 쭉 할 거를 수행했으니까 쭉 수행했으니까 이때 모의고사 봤겠어요? 뭘 봐 보긴 이거 하나밖에 안 봤어.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어때요? 모의고사 0회 본 적도 없어. 시간관리 연습도 안 했어. 그냥 이대로 감. 그래서 이것도 각각 할 거 하나씩 딱 정해서 하나 정함 유기화 개념 포기. 어차피 개념 못 봐. 문제풀이 강의만 보고 그거 그대로 외운 다음에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답을 고른다. 그냥 딱 그거 하나. 너네도 마찬가지야. 개념 강의 못 봤어. 개념 강의 하는 데도 없어. 심지어 100일 남겨놓고 누가 개념 강의 해요? 인강도 없는데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딱 할 거 하나씩 정해놓고 완벽하게 대국박에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최소한으로 이거 그대로 적용하는 배운 거 그대로 적용하는 거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간다 하고 전국 80등 한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거를 완벽하게 수행했을 때 그 완벽하게라는 게 정말 뭐 처음 공부할 때부터 하나씩 다 이해한다 아니야. 그죠? 제가 뒤에서 공부하는 거 말씀드릴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걸 그 공부하는 순서에 맞게 정말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을 때 그때 점수가 나오는 거지. 그냥 풀고 한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너네가 착각하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잘못 공부하니까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수능을 기본적으로 2, 3년을 준비해요. 이건 일단 잘못된 거거든. 근데 잘못 공부해서 2, 3년 공부해서 결과를 만들어 놓고서 자기가 맞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너네는 그거를 믿어요. 아, 재수하고 삼수하는 사람들 보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서 결과를 냈구나. 나도 문제 많이 풀어야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도 재수 삼수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너네 정신 차려야 돼. 27학년도 끝나고 이제 28학년도 내년에 대학 가려고 하면 너네 대학 못 가. 그냥 갈 데가 없어. 문이 엄청 좁을 거야. 일단 수시 알고 있죠. 재학생 전용, 교과 전형도 많이 생기고 아마 학생부에서도 너네한테 디메리트 많이 줄 거야. 그냥 못 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야. 그리고 정시도 그나마 28학년도는 현역 정시가 많이 없는데 이제 학교마다 발표하잖아. 현역만을 위한 정시를 뽑겠다. 그러니까 이제 재수생이 갈 수 있는 정시 인원도 요만큼밖에 안 돼. 너네 재수하고 삼수할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 공부한 사람들 말 들으면서 그 잘못된 공부가 정답으로 알고 이제 시험 준비하시면 미래도 없어. 올해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끝내야 돼. 나한테 필요한 공부를 충실히 해서 100일 만에 결과를 만드는 게 너네가 해야 되는 공부인 거야. 알겠어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가끔가다 그런 친구 있어. 뭐 구모 보고 망한 다음에 아 이제 끝났다. 내 점수 결정됐다. 내년도 준비해야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알겠죠? 앞으로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재수생이 유리해지는 경우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제발 이런 애들 말을 믿지 마시고 한 번에 저는 시험을 2번 본 적이 없어요. 왜 2번을 봐? 한 번에 잘 봐야지. 한 번에 잘 본 사람들 말을 들어. 한 번에 잘 본 사람들이 그냥 뭐 문제 뭐 엄청 많이 풀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경우 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가르쳤던 친구도 그렇고. 물론 문제는 풀었겠지.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무엇을 달성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다 얘기한다고. 응? 근데 우리 친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질적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겉모습. 수능 잘 본 사람들이 어디 학원 다녔어? 나도 거기 가면 되겠지. 되겠니? 응? 시험 잘 본 사람들이 무슨 문제집 풀었어? 따라 풀면 그냥 돼? 되겠니? 근데 너네는 편하니까 수단에만 집중하잖아. 이제 그러지 마시라는 거야. 그걸 토대로 무엇을 달성했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자각하고 공부했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돼. 그렇게 집중하고 공부하시면 100일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 노베로 출발해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야. 이게 쉬워? 수능이 쉬워? 수능이 쉬워. 그죠? 수능이 훨씬 쉬운 시험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자, 등급대별로 너네한테 필요한 능력치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6등급 이하는 제가 좀 배제할게. 그런 분들은 개념부터 열심히 하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등급, 5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야. 자,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뭐가 문제야? 계속 개념 강의만 보는 게 문제야. 진짜 고질적인 질병이죠. 개념이 중요하대. 또 그런 말을 엄청 좋아해요. 공부를 못하면 못할수록 개념으로 문제 풀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들 개념으로 문제 풀 수 있다는 건 헛소리야. 너네 요리할 줄 알아요? 뭐 잘 모를 수 있어. 요리가 뭔지는 아시죠? 그죠? 요리한다고 생각해봐. 재료만 좋은 거 준비하면 요리가 저절로 뿅 하고 돼요? 될 리가 있니? 개념은 재료야. 그 재료를 사용해서 결과를 내는 게 문제를 푸는 거고요. 당연히 문제를 잘 풀려면 재료가 필요한 건 맞는데 재료만 쳐다본다고 해서 요리가 되는 건 아니야. 그걸 가지고 만들어 봐야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계속 재료 연구에만 집중하고 있어. 그러지 마시라는 거야. 보통 4등급, 5등급이야. 이제 그만할 때도 됐어. 너네가 재료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거야. 어느 정도 다 알아. 이제 뭐에 집중해라.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까에 집중해라. 그러면 너네가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 바로 요리부터 막 만들어 봐요? 그러면 다 태워먹고 난리 나지. 이상한 거 만들 거 아니야. 그지? 레시피부터 봐야 돼. 그죠? 우리가 일단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인지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유형을 인지한 다음에 그것의 해법을 너네가 배워야겠지.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수능에 나오는 유형을 공부하는 게 중요할 거야. 너네 수능 준비하는 중이니까. 이 간단 레시피를 너네가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게 중요해요? 틀려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레시피를 잘 알아도 좋은 레시피를 가져와도 당연히 안 해봤으니까 음식 만들면은 맛이 별로 없겠죠? 나는 그렇더라고. 그지? 가끔 이제 레시피 보고 막 따라해. 따라하는데 잘 안 돼. 너무 당연한 거거든. 너네가 그렇게 레시피 본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틀려보는 거지. 당연한 거야. 너네가 이 과정을 인지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해요. 당연히 틀리는 거야. 당연히. 맞추는 게 신기한 거야. 너네는 그게 반대로 돼 있잖아. 나는 당연히 맞춰야 돼. 왜? 근데 맞춰야 된다는 게 전제야. 그래서 틀리면은 상처받아. 그렇게 공부하니까 공부가 앞으로 안 나가지. 응? 당연히 못하는 게 정상, 틀리는 게 정상, 맞추면은 오늘 나 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알겠어요? 과감하게 많이 틀려보는 거야. 많이 틀리면서 부족한 개념도 채우고 그 다음에 부족한 해법도 채우고 그렇게 공부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게 너네가 해야 되는 공부고요. 그걸 100일 동안 하시면 2등급이 됩니다. 재수가 좋아서 잘 찍으면 1등급도 나와요. 진짜임. 여기가 등급 올리기 제일 쉬워.
제일 쉬우니까 내가 2등급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뭐만 잘하면, 이것만 잘하면. 많이만 틀리면 2등급 되는 거야. 쉽죠? 틀리면 돼. 응? 틀리고 고치고 틀리고 고치고 그것만 하면 2등급이야. 와, 좀 해라 임마. 알겠어?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제 수업으로 만약에 수행한다면 이런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제 교재 중에 기출구 유형 완성책이 있어요. 또 코어 테마 사지 마. 기출구 코어 테마는 어려운 것만 잔뜩 있는 기출문제 모음집이고, 자, 이 친구는 이제 우리 어삼시사까지라고 할까요? 네, 거기까지 모여져 있는 책인데, 당연히 기출문제만 가지고 어삼시사를 공부하면 좀 부족해요. 문제수가 별로 안 돼. 그래서 여기에는 기출이 반이고요. 사실 자작이 반이에요. 그러면 사실 기출구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뭔가 기출 N 뭐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기출구라고 한 건데, 뭐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요 두 개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기출로 유형 인지도하고 해법 배우고, 그 다음에 자작으로 연습하면 좋잖아요. 누가 봐도. 그리고 수학원 수학2 선택 500문제씩 있거든요. 충분히 연습할 수 있어. 우리 100일 동안 이거 하나 하고 시험 보러 가는 거야. 그치? 그리고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플러스로, 자, 수능 특강 정도는 너네가 하는 게 좋은데 레벨 2까지만 하는 거야. 레벨 3는 다음 생에 하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수한도 모의고사는 다음 생에 하자. 유형편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어삼시사에 대한 자신감 이빠이 채우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적어도 25문제 내지 24문제 정도는 완벽하게 다 맞출 수 있어. 그러면 나머지 문제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찍을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 점수대가 쫙 올라가는 거거든. 야, 이렇게 이제 성적 올리고 등급 맞고 대학 가는 거지. 그냥 갑자기 이제 뭐 엔제 풀고 모의고사 푼다고 뭐 돼? 안 돼, 친구들. 그리고 너네 이 성적대에서 모의고사 왜 봐? 야, 니네 모의고사 보면 어차피 못 푸는 게 태반인데 그거 봐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모의고사는 적어도 이제 한 두세 개 틀리는 사람들이 시간관리 연습이나 나의 공부 상태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모의고사 쓰는 거지. 이 성적대 친구들은 수학은 모의고사가 필요가 없어요. 다른 과목은 달라. 근데 애초에 제가 항상 하는 예의가 있어. 국탐은 모의고사가 진짜 중요해. 특히 탐구는 모의고사가 중요해. 애초에 타임어택이 엄청 크니까. 근데 수학은 타임어택의 문제야, 못 푸는 게 문제야. 못 푸는 게 문제잖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공부를 100일 동안 충실히 하는 거야. 그러면 알아서 등급은 쭉 올라가. 모의고사 한 개도 안 풀어도 돼. 너네는 애초에 모의고사 안 풀고 수능 보러 가도 돼. 나를 봐. 하나도 안 풀고 갔잖아? 풀 수 있는 문제를 늘리는 게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풀 수 있는 거 늘리는 거에만 집중했지, 뭐 시간 관리는 일단 그 다음 문제인데 어차피 시간도 없어서 포기했거든? 너네도 어차피 준킬러 4개, 5개 더 맞추는 거 중요하지 않잖아. 그럼 모의고사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다만 그래도 모의고사 너무 안 보면 너네가 너무 실전 감각이라는 게 떨어질 수는 있으니까 마지막에 한 10월 말에 한 10개 정도, 10개 미만으로 그냥 이렇게 시간 관리 연습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연습한 거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만 가지고 간단하게 공부하세요. 간단하게. 알겠죠? 그래서 너네는 가장 핵심이 뭐라는 거야? 이거고요. 틀려보는 거고요. 그거를 너네가 잘 구현하고 싶으면은 요거를 활용하면 좋고요. 제가 여기에서 유형 수능에 맞게끔 다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해법도 다 정해줘요. 해법도 사실 사전공략법 수준까지도 어느 정도 말해주기 때문에 너네가 이거 착실히 공부하면 준킬러까지도 욕심낼 수 있어. 특히 7모에 이것만 공부하고 4등급이었다가 2등급 윗대가리까지 간 친구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와, 진짜 기출구 유형완성 이거 열심히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이 얘기 하더라고. 중위권은 이거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4, 5등급 때 친구들 이것저것 눈 돌리지 마. 이미 알잖아. 이것저것 눈 돌린다고 뭐 되지도 않는 거. 왜 그 잘못을 또 반복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인간이긴 해. 그죠? 인간은 쉽게 안 바뀌고 했던 잘못, 했던 실수 또 반복하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인생 날아가고 그냥 그게 인간이긴 하거든. 근데 오늘 한번 바뀌어보자 이거야. 오늘 마음 먹고 오늘 달라질 수 있잖아. 어려운 거야? 쉬워.
그래, 다 갖다 버리고 이거 한다. 마음 먹고 그냥 이거 하나만 울고집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거 진짜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알겠죠? 그리고 틀리면 고민하지 마. Q&A에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해설지 빨리빨리 봐. 응? 지금 고민하고 이럴 때도 아니야. 100일 남았어. 해법 자체를 기억한다. 이 마인드로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자주 틀리는 해법은 다시 한번 강의 보면서 복구하고 그 다음에 짜잘짜잘하게 몰랐던 지식은 채워넣고 그러면서 너네가 쭉 앞으로 나갈 생각해야지 한 문제 붙들고서 막 10분, 20분 보내시면은 500문제 언제 풀 건데 언제 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쭉 진도를 나가시면서 그렇게 계속 회독을 돌리면서 고치고 틀린 거 다시 보고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너네가 만약에 1에서 3등급이야. 자, 그러면 우리 당연히 100점 맞아야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3등급이면 이미 100점 맞을 준비는 끝났다. 사전 공략법만 공부하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뭐 굳이 공지에도 안 올리고 뭐 그렇지만 우리 Q&A 관리하는 조교들이 있어요. 걔네 어디 다닐 것 같아요? 응? 어디 다닐 것 같아? 다 의대생이야. 일단 의대가 아니면 제 조교가 될 수가 없어, 얘들아. 너무 당연한 거거든? 근데 우리 친구들은 뭐 제 수업 듣고 수능을 잘 못 볼 거라고 생각하나 봐. 말이 안 되지. 응? 기본적으로 다 의대생이고 이때 요 Q&A 이제 관리하는 대빵이 있어요. 걔가 이름을 좀 얘기하면 그런가? 어쨌든 이제 단대의대 다니는데 그 친구가 6월 달에 3등급이었어요. 100점 맞을 준비가 됐죠? 네, 그래서 수능 때 무조건 100점 맞았거든요. 준비가 됐다니까?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저는 머리 좋은 애는 그리고 애초에 조교로 잘 안 뽑아요. 왜? 걔는 학생의 마음을 몰라. 마치 제가 대학교 1학년 그때 시절처럼. 저는 학생들이 과외할 때 왜 틀리는지 몰랐거든? 왜 틀리지? 수학을? 그냥 개념만 배우면 다 맞출 수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애들 여기다 앉혀놓잖아? 쏟아지는 비난과 원성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 이제 어려워했다가 좀 잘 된 친구들 모아가지고 조교시키는 건데 이 학생 공부한 거 간단히 한번 말씀해 드리면 이 친구가 물론 이때 처음 강의를 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강의를 들었대. 근데 복습을 한 개도 안 했대. 그래서 이제 용모 때 현역대 등급과 똑같은 등급을 맞았다. 놀랍죠? 공부를 더 했는데 등급이 똑같아. 그죠? 그래서 이때 정신을 차리고 이때부터 강의 다시 보고 야, 이럴 거면 애초에 보지 마.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강의를 보는 건 공부가 아니야. 그걸 복습하는 게 공부야. 그걸 복습하면서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지. 어떻게 강의를 보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강의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다 까먹어서 또 강의 보잖아. 근데 어쨌든 뭐 봐야 되니까 보면서 이번에는 진짜 암기 열심히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차 정리하는 거 얘기하죠. 금목차, 세부목차 다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예시도 다 채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암기해서 구모를 봤다. 그랬더니 이제 2등급이 나왔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렇게 암기하고 복습하고 강의 한 번 더 보고 하면서 이제 수학은 모의고사 많이 할 필요 있어 없어? 그럴 필요 없어. 강윤구의 모의고사 뭐 제 거 한 10개 정도 되죠? 책포. 그지? 그리고 피날레. 그리고 외부 한 10개, 뭐 20개, 뭐 그 정도 하고 100점 맞은 거야. 그러니까 복습하고 암기하면 100점이 되는데 근데 우리 친구들이 복습하고 암기를 안 해요.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복습만 하는데 100점이 되냐? 그리고 제 수강생 중에도 복습만 해서 안 된다. 적용 연습이 또 필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 강의를 안 보고 그런 얘기를 해. 왜냐면 제 강의랑 다른 강사들 강의랑 달라요. 다른 강사들은 지식의 나열, 그 다음에 개별 문제 풀이 뭐 이런 것만 진행하잖아. 개별 문제 신박하게 풀기 뭐 이런 거. 근데 이건 찌끄레기 같은 거예요. 너네가 제대로 수학의 논리를 배우면
그냥 알아서 처리가 되는 부산물 같은 거야. 근데 너네는 그 찌끄레기만 공부하는 게 수학 강의라고 착각하잖아. 그러니까 복습만 하면 점수가 나온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네가 보는 시야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사전공략법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다루기 때문에 너네가 생각하는 공부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습만으로 저렇게 돼. 저렇게 돼. 물론 뭐 실수할 수도 있고 계산 좀 잘못할 수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96점 얘기할게요. 이 96점을 얘기했을 때 수강생들 중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얘기해봐. Q&A로 얘기해. 누가 있어? 여러분들 육모. 그래. 22번 나열 잘못해서 틀렸어. 그거 말고 안 배운 거 있어요? 너네가 까먹어서 그렇겠지.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너네는 복습을 되게 엉성하게 해요. 이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특히 과탐 고른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뭐냐면 제가 토요일에 현강 때 조교를 불렀어. 그래서 애들한테 좀 복습 중요한 거 얘기 좀 해줘라 얘기했는데 근데 이 현강 당연히 현역이 많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질문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 질문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사전공략법 서머리를 제가 현강 버전으로 정리해서 줬는데 서머리가 많대.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하고 이제 진짜 이걸 정말 다 외워야 되는지 질문하더라고. 당황해서 지금 글자도 잘못 썼잖아. 야, 서머리인데 그것마저도 다 외울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복습의 수준이 다른 거야. 당연히 저 100점 맞은 애는 어떻게 복습했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거지. 안 보고 다 아는 거야, 사전공략법 책을. 거기서 제가 무슨 말 했는지까지. 근데 너네는 이런 게 디폴트로 깔려 있어. 그냥 중요한 것만 기억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도 못 푸는 거야. 응? 복습을 잘해야죠. 너네 리처드 파인만 알아요? 리처드 파인만. 굉장히 똑똑한 아저씨야. 근데 이 아저씨도 백지 복습으로 자기 공부를 점검했어. 너네 이 아저씨보다 똑똑해? 아니잖아. 저는 당연히 이 아저씨보다 멍청하니까 복습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도 학교 다니면서 잘 보고 디트도 100일 만에 잘 보고 그랬던 거지. 근데 너네는 이 아저씨보다 똑똑한 사람처럼 공부해. 이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 복습의 수준 자체가, 그 복습에 대한 생각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 그거를 너네가 메꾸지 못하니까 시험장에서 적용도 못하는 거고, 적용을 못해놓고서 이제 남 탓하는 거죠. 혹은 문제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문제로 귀결된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찌끄레기만 공부하고 문제가 중요하고 양측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대로 복습도 안 해놓고 역시 문제가 중요하다. 그냥 뭐만 하면 문제가 중요하대. 너네 4등급이야? 4등급은 문제가 중요해. 제가 방금도 얘기했죠. 문제 많이 푸는 거 중요해. 기본기 연습해야 되니까. 근데 기본기 연습했잖아? 그럼 이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논리가 중요한 거야. 우리 공부할 때 문제 필요량은 성적이 올라갈수록 줄어들고요. 논리의 필요량은 성적이 올라갈수록 증가해. 너네 100점 맞고 싶으면 논리 암기, 논리 정립에 집중해야지 문제 푸는 건 그것의 수단으로 내려다보고 하찮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 너네가 100점 되는 거야. 근데 공부가 부실하니까 자꾸 찌끄레기만 보잖아. 그렇게 시선이 점점점 내려가니까 통합적인 사고를 물어보는 수능 문제를 못 풀지.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 이거 뒤에서 한번 얘기해 줄 건데 우리 복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야. 응? 우리 친구들은 문제를 보면 일단 뭔가 손을 대. 그러면서 이상한 연구개발을 해. 그러다가 헤매다가 안 풀리네. 이제 사전공략법 생각해볼까? 이러고 자빠져 있어요. 누가 이러라고 시켰어? 제가 너네한테 사전공략법 수업할 때 이렇게 가르치디? 그냥 제 마음대로 막 하다가 막히면 그제서야 사전공략법 꺼내요. 애초에 문제를 볼 때부터 목적과 요소, 그 다음에 기능의 선택으로 방향 잡고, 그 다음에 식생성, 측정리, 그래프 어떻게 이어질까 끝까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절차 채워가면서 선택지 완성하고, 그 다음에 산수에서 답 내잖아.
제가 안 그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너무 쉬운 문제, 필류공 정도에서는 유형이니까 뭐 좀 간단하게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강의에서도 미리 예고해. 근데 사전공략법부터는 그런 문제 없잖아. 저는 모든 문제를 사공법 언어로 다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배운 절차 그대로 밟고 그래서 생각의 시간이 0이 되는 걸 보여준 다음에 산수 정도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뭐 끝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수업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네는 건방지게 계속 연구하고 있잖아. 연구하니까 어때요? 당연히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하지. 이렇게 문제 풀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복습하라는 게 아니야.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꿔라.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렇게 편협적으로 문제를 보지 말고 사전공략법의 언어로서 내려다봐라. 그러면 너네가 배운 절차 그대로 따라할 수 있고요. 그대로 절차 밟아가면 일단 생각의 시간이 0이야. 30문제 중에 29문제는 생각의 시간이 0이야. 여러분들 육모, 작수, 생각의 시간이 0인 문제가 29문제 맞아 아니야? 맞지? 저한테 배운 애들 중에 그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지? 사실 30문제. 근데 뭐 너네가 이제 하나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29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너네가 시선만 바꾸면. 근데 너네가 이 시선 바꾸라고 문제만 파일 주면서 복습하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자기 마음대로 풀었도. 응? 여기에 또 그런 주범이 있어. 저한테 매번 제가 알려준 대로 안 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무슨 발전이 있겠어. 너네 100일 남았는데 지금 80점 혹은 뭐 90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 절실하지 않아? 니네가 훨씬 더 절실할걸? 4등급, 5등급인 친구들보다 너네가 더 절실할 거야. 원래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더 소중하고 내가 더 밸류가 높고 내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기준이 되게 높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정말 절실하게 100점 맞고 싶고 그럴 텐데 왜 여태까지 안 되는 걸 고수하냐 이거지. 바꿔야 돼. 찌끄레기를 보지 말고 더 높은 수준으로 수학을 공부해라. 물론 제가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야. 너네가 이게 그래도 경험적으로 준비가 돼 있으면 논리 배울 때 도움돼 안 돼? 도움되죠.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 아, 내가 그렇게 밑바닥 공부했던 게 이렇게 크게 모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체계적으로 모일 수 있는 거야? 감탄하면서 공부할 수 있겠지. 그것도 어쨌든 학습에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도움되긴 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예 쓰레기다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100일 남은 상태에서는 시선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정말 성적 내고 싶으면 과탐도 마찬가지야. 물론 사탐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복습의 수준을 높여야 돼. 이 아저씨가 하는 얘기는 유튜브에도 있어요. 그 유튜브는 좀 보시는 것도 좋아. 야,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내가 모르는 게 있을까 봐 다 글로 적어가면서 확인하는데 도대체 여러분은 뭐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친구도 있었어. 저 뭐 사전공략법 수업 듣고 점수 안 나왔다. 그래서 제가 Q&A로 얘기했어요. 찾아와라. 응? 찾아오셔서 우리 한번 얼마나 복습되어 있는지 그럼 같이 한번 보자. 제가 탓하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친구가 진짜 복습했는데 진짜 다 아는데 만약에 점수가 안 나왔으면 내가 잘못한 거 맞으니까 제가 책임지겠다. 뭐 재수 비용을 대든 뭐 하겠든. 근데 그러고 나서 사라졌어. 응?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의아한 건 인터넷에 사전공략법 가지고 안 된다라고 글 적는 사람은 있는데 정작 제가 보자고 하면 다 사라진다는 거야. 자기 자신이 아는 거지. 부끄러운 거지. 왜 그렇게 부끄럽게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게 왜 그렇게 공부해? 욕심은 많으면서. 너네가 정말 100점 맞고 인생 바꾸고 싶고 의대 가고 싶으면 복습의 수준 자체를 높여. 그래야 대학 가는 거야. 그리고 문제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왜 문제 먼저 봐? 너네 공부 안 했어? 내가 공부한 걸 먼저 생각해야지. 내가 공부한 걸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의 시간을 0으로 만들어야 시험 시간이 남지 않을까? 그죠? 우리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경험만 가지고 시험 보러 가지 말란 말이야. 경험만 가지고 애매하게 그냥 생각하면서 시험 볼 생각하지 말라고요. 경험을 뭘로 바꿔야 돼? 체계로. 그 경험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이제 바꿔야지. D-100일 뭐 공부해야 된다. 이제 체계를 공부해야 된다. 나의 경험을 집대성해야 되고요. 이걸 파이널이라고 부르는 거야. 모의고사 푸는 게 파이널이야. 그거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파이널은 모의고사 아니까 추측하고 그렇게 너네한테 얘기하는 것뿐이야. 수능 강사들이 다 그렇죠.
공부를 제대로 안 해봐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수학 강사 어때요? 그냥 머리 좋아서 갔으면 돼요. 성인 시험 공부 안 해보고 어려운 시험 공부 안 해보고 안 해봤으니까 그냥 어떻다? 모의고사 풀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 너네한테 문제.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헛짓거리만 너네한테 알려주잖아. 그걸 너네는 또 믿고 있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물론 모의고사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우리 학생들은 정말 모 아니면 도, 흑 아니면 백 이렇게 하는데 비율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수학은 모의고사의 비중이 20%를 넘을 일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는 4등급, 5등급이나 너네한테나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인데 다 풀 줄 알면 시간이 남아. 심지어 제가 그냥 너네한테 옆에서 야 이거 시작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한마디씩 해주잖아. 보통 3등급 이상이면 80분 내로 100점이 나와. 제가 그냥 옆에서 시작만 얘기해줘도 그만큼 시간 관리가 필요한 시험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셔야 돼. 너네는 지금 어떤 시험 준비하는 거야? 제대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시험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은 그 판단책에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걸 완성하는 게 파이널의 80%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게 정상이야. 물론 국어 탐구는 달라요. 제가 진짜 강조한다. 오해하지 마세요. 국탐은 연습이 반이 넘어야 돼. 모의고사가 반이 넘어야 돼. 과탐은 특히 1일 2실모 과목마다 2개씩 그렇게 총 4개씩 하는 거 괜찮아. 그 정도도 적정량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비중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수학 강사니까 지금 수학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수학은 책에 세우는 공부가 8할은 돼야 돼요, 친구들. 알겠어요? 더 풀어 제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나의 경험을 모아줘야 된다. 지금 그리고 이 등급 되면 푼 거 많잖아. 너네 그냥 책에 모으는 건 둘째치고 틀렸던 거 모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솔직히 거짓말 하지 말고 그죠? 없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모으는 게 진짜 중요한 과정이야 지금. 알겠나? 그래서 우리 그럴 것 같다. 이렇지 않을까? 추측으로 문제를 풀지 마세요. 그렇게 추측으로 문제 푸니까 자꾸 시험 보러 가서 긴장하잖아. 초보자처럼. 시험 보러 가서 긴장한다.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맞죠? 공부가 제대로 돼 있는데 왜 긴장해? 당연히 100점인데. 우리 그 추측을 확신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사전공략법 컴팩트로 도와준다. 물론 기존에 공부하던 분들은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뭐 새로 이제 시작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니까 새로 시작하면 컴팩트로 공부해라. 그지? 여기에서 제가 책에다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 책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제 채널이 있습니다. 수학 강사 강윤구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컴팩트 교재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여기서 뭐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다 설명드리고요. 애초에 이 수업은 당연히 어때요? 뭐 실전 개념, 뭐 개별 문제 풀이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단원별로 진행되지 않아요. 맨 처음에 식과 그래프부터 시작해서 목적과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코어 테마, 그 다음에 고난도 요소 이렇게 논리체계로 순서대로 진행이 되거든. 깜짝 놀랄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체계를 만들 수 있지? 그거를 너네가 정말 지리면서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복습하시면 우리가 최고의 파이널이 되는 거야. 알겠어? 우리는 그렇게 대학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강의는 사전준비 필요공 사전공략법 합쳐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게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어요. 컴팩트가. 왜? 일단 여기에서 이제 좀 도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기 좋게 수정했어. 디자인 얘기하는 거야. 내용을 수정한 게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순서도 좀 추가할 거는 추가해 줬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조금 더 절차적으로 인식하기 좋다. 그리고 점화식이 이제 있는데 그 점화식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는 친구가 많아서 그 코어 테마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자작 문제와 함께 조금 더 강화해서 설명을 드릴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존의 수강생들 컴팩트 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매주 세 문제가 있어. 그 매주 세 문제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번 연도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제가 신경 써서 알려줄 거니까 오씨 이것 때문에 컴팩트 사야 되나 또 그러지 마세요. 물론 뭐 교재 사준다고 하면 제가 거부하지 않겠지만 근데 어쨌든 장난이고 제가 매주 세 문제로 다 얘기해 줄 거니까 뭐
만약에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선생님, 제가 야 이거 3개 다 갖고 있는데 단권화를 못 하겠어요. 사실 근데 단권화를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 손으로. 응? 남이 해주는 거 계속 보면 그 정리가 나의 정리야 아니면 강윤구의 정리야? 강윤구의 정리야. 그러면 강의도 강윤구가 하고 정리도 강윤구가 하고 나만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만약에 정 못하겠으면 뭐 단권화하는 용도로 컴팩트를 쓸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듣던 분들은 그냥 기존 컬이 알아서 열심히 하시는 게 좋고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최고의 파이널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등급과 92점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 92점인 친구들은 100점이 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100점을 향한 공부. 그 정답은 바로 무엇일까요? 일반론이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 1, 2, 3등급이 성적을 향상시키려면 코어 테마가 필요해. 코어 테마가. 그게 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일반 원칙이 있어요. 식과 그래프 판단하기, 그 다음에 목적과 구성 요소 보기, 그것으로서 방향성 잡기. 이게 일반적인 해법이고 그 다음에 그게 주제와 단원과 결합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가 이제 코어 테마야. 일반론이 있고 그것의 구체적인 구현화가 코어 테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도 성적 되면 코어 테마는 다 알아요. 즉 뭐만 공부하면 된다 이거야. 일반론만 공부하시면 된다. 목적과 구성 요소를 보면서 방향을 잡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식생성, 식정리 그래프, 삼지선다를 어떻게 연결해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때 고난도 포인트는 무엇인가 4개 있거든. 그 고난도 포인트 정확하게 인지해서 내가 일반적인 해법으로서 정말 킬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으냐. 일단 논리를 배워야 돼. 일반론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일반론을 뭘로 배우냐면 사전 준비로 공부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는 대빵 쉬워요. 논리용 책이야. 그래서 여기서 논리 공부한다. 그 다음에 노하우로 바로 가는 거야. 노하우로 100점에 도전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간단한 논리 가지고 어떻게 킬러 푸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때 여기서 말하지 못한 고난도 요소, 그 다음에 주요 주제에 대한 우리 그래도 해석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 약간의 코어 테마 이런 거 더해가지고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로 연습할 거거든. 이거 공부하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책에 2번 6모 22번 적중 문제가 있거든. 근데 그 문제가 노하우는 뭐 매년 막 문제를 다 갈아엎는 게 아니니까 3년 전부터 있었어요. 사실 4년 전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냥 보수적으로 3년 전이라고 할게. 즉 6모 예상 문제가 이미 들어가 있었다. 원래 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야. 즉 노하우는 나올 수 있는 문제까지 다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100점 도전하기가 굉장히 적절하겠죠. 100점 받고 싶으면 이거 하세요. 그리고 사실 여기 나오는 문제만 다 아셔도 돼요. 여기서 알려주는 해법만 기억해도 대응이 다 될 거거든. 그래서 그냥 내가 100점 맞고 싶으면 요거 하나 착실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킬러를 해결하는 논리는 사전 준비로 학습하고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하면서 어떻게 킬러 푸는지는 노하우로 연습하면 우리가 그렇게 킬러에 대한 대응력이 생기겠죠. 일반론으로 다 극복해보자. 뭐 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적대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전 공략법이나 노하우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문제를 연구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우리가 여기서 뭐 공부하는 거야? 이미 그 연구가 완료된 걸 배운단 말이야. 사전 공략법 컴팩트나 노하우나 이미 연구가 완료돼서 어떻게 풀면 된다를 다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런 강의를 본 적이 없는 거야. 그치? 아니 너네 그냥 지식 나열해주고 문제 풀어주는 강의만 봤지. 그걸 가지고 집대성해서 너네 문제 이렇게 인식하면 되고 이렇게 선택해서 절차 밟아 나가면 답 나와 라고 알려주는 강의 본 적 있어요? 없잖아. 대한민국에 제가 유일하니까 부정할 수 없잖아. 그치? 이미 완료된 걸 공부하는데 근데 또 문제 풀 때마다 연구하고 있어. 그게 너네가 습관이 된 거야. 그 습관을 바꿔야 돼. 습관을.
알겠어요? 우리가 배운 언어로 문제를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의 시간을 0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시간 관리도 되는 거고 그래야 점수도 나오게 되는 거야. 그냥 모의고사만 푼다고 시간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0으로 만들어야 시간 관리가 되겠지. 응? 시간이 남는다고.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아하 이렇게 시선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럼 너네가 만약에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런 거 딱 만났을 때 어떻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점화식 문제네. 자, 점화식 문제 코어 테마부터 생각하는 거야. 자, 점화식 코어 테마는 항이 나와 있지 않다면 우리가 당연히 초기값이 없으니까 바로 다 수열을 파악하기 힘들어. 아, 내가 항을 구하기 위한 식 생성에 집중한다. 자, 그래서 그 식을 만드는 방식 딱딱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초기값 나와 있고 점화식 나와 있으면 나열할 수 있는데 그 나열의 특수성 때문에 고난도가 될 수 있다. 교대 주기, 거기에서도 교대의 고난도 포인트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절대값이 있고 그 절대값 벗겨지는 게 결정되지 않았다면 선택형 수열이 나올 수 있다. 선택형 수열은 갑조건으로 구간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아, 일단 선택형이 있구나.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그러면 코어 테마가 아니라 일반론으로 바라본다. 아, 점화식은 항등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생각한다. 대입과 생성. 그럼 이제 내가 대입할 수 있으니까 대입한다. 근데 그렇게 대입하면 이 친구는 해소가 되는데 너는 뭔데? 자, 너는 어렵다. 자, 어려우면 우리 어떻게 극복한다? 고난도 원인으로 극복한다. 자, 고난도 원인은 목적과 요소의 선택. 이것 때문에 고난도가 될 수 있는데 강윤구한테 수업 들으면 이건 고난도인데 고난도가 아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정리, 세 번째 원인이 여러 개 있다, 네 번째 다변수. 그럼 너네가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하나씩 검토. 아, 근데 식정리? 그럼 식정리는 기본적으로 모양이 같고 종류가 같아야 돼. 근데 시그마 종류는 같은데 모양이 달라. 아, 내가 뭐 한다? 통일한다. 1부터 15까지 AK.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 그 다음에 더하기 A16으로 가야 되는구나.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 원인이 여러 개 있나? 아, 그래. 곱해서 음수야. 아, 그러면 뭐가 있기 마련? 케이스가 있기 마련. 그 다음에 뭐 한다? 아, 여기에서 그 원인 분석해서 가능한 거, 선택형 나온다고 했으니까 골라내면 답 나오는 거나. 이렇게. 니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배운 것 중에 뭐, 고르고 싹, 고르고 싹. 그렇게 기계처럼 문제를 푸는 게 사전공략법 배운 사람의 문제풀이야. 이게 뭐지? 그럴 거면 왜 배웠어? 그러니까 너네가 복습할 때 이걸 공부해야 된다니까? 강의를 볼 때도 이걸 위해서 강의 듣는다 생각하고 복습을 할 때도 이렇게 풀려고 복습한다 생각하고 계속 읽고 절차 그대로 그거를 너네가 계속 반복해줘야 그게 복습이야 그게. 근데 이런 복습을 안 하고 그냥 책 보고 나 알아. 책 보고 알아. 우씨. 알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네 71번이 있어. 사전 준비만 공부해도 이거 첫째 줄 읽자마자 무슨 생각해야 돼? 너네가 만약에 제대로 공부가 돼 있으면 3차 함수, 그 다음에 그냥 함수. 아, 네가 쉽알. 네가 모어. 쉽고 알고 있는 거, 네가 모르고 어려운 거. 아, 너 가지고 너 설명한다. 맞죠? 근데 밑에 항등식이 있는데 항등식 형태가 쓰레기야. 왜? 아는 걸 모르는 걸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아, 식 정리한다. 그 다음에 F를 가지고 누구 설명한다? G 설명한다. 기계처럼 가야 돼, 기계처럼. 읽고 그대로. 그냥 우리가 문제 보자마자 할 수 있는 게 널리고 널렸어. 이것도 어떻게 처리할지 다 배우지. 로피탈로 처리한다. 그때 연결성 확인한다. 최소값 나오면은 등식, 그 다음에 부등식 연결해서 미정계수 1개 남기고 범위 구한다. 여기서 못 읽을 게 뭐 있어? 다 읽을 수 있지. 그렇게 읽고 배운 그대로 절차를 밟으면 답이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안 읽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어떡하지? 사전공략법이나 한번 생각해 볼까? 이 정도. 아니면 그냥 딱 보고 우연히 떠오른 거 하나. 그냥 그거 가지고서 문제 풀다가 막히면 사전공략법 적용 안 된다. 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줄 한 줄마다 다 적용되게 공부했어. 적용이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너네 공부를 설렁설렁 하거나 아니면 의도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할 이유도 없어. 알겠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그냥 기계처럼 머신처럼 풀기 위해서 사전공략법 공부하는 거야. 네가 뭐 생각하려고 사전공략법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러면 너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게 뭐 사고가 제한되고 또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너네가 갖고 있는 그 무형의 어렴풋함을 제가 이 언어로 확실하게 잡아준 거기 때문에 이게 원래 너네가 풀던 방식과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제가 언어적으로 도와준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네의 공부와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너네의 공부를 더 빛날 수 있게, 지금까지의 공부를 더 의미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강의와 그 다음에 문제 풀이니까 좀 이런 식의 이제 의도를 이해해주고 그거에 맞춰서 강의도 보고 복습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진짜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수능은 사전공략법 암기 후 사전공략법대로 바라보는 복습을 하면 100점에 수렴하게 돼요.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죠? 뭐 배 아파서 계산 실수할 수도 있고 하니까 뭐 96점이라고 보수적으로 얘기하자. 96점은 나온다.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공부하면 결과 나와요. 그죠? 3등급도 100점이 되는 거야. 그냥 강의만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만 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문제 가지고 30분 고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제대로. 그래서 우리 제대로 할 수 있게 지금 제가 안내 말씀까지 드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번 너와 나 같이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